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또 거의 다 갔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 여야 스피커에서 두 분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손수조 대변인, 국회 방송은 종종 나오셨었죠? 예, 가끔 정책 토론이나 이런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뜻깊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쟁점 현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이죠. 바로 통일교 특검인데요. 야당이 통일교 특검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근데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 협상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제3당 추천안을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3기관인 변협과 또 헌재 추천으로 오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제3기관의 추천과 제3당의 추천 그리고 협상이 재개되면 이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을지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권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각 당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제3당의 이제 특검 추천을 하자라고 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연관이 돼 있고 네. 또 민주당도 이 통일교 게이트에 연관이 돼 있으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빠지고 이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이렇게 그 양 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추천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초반에는 이 특검을 절대 수용 불가였죠. 그런데 하지만 많은 국민 여론이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여론이 높았고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를 하자 민주당도 전격적으로 이제 이 특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의 쟁점은 이제 이것입니다.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얘기하는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3자에서 추천을 하자는 것인데 이 3자에서 추천을 하자는 것이 결국은 또 민주당의 또 우호적인 그런 집단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사이에 조율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수사 범위입니다. 네. 이 특검 안에서 다루는 수사의 범위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중기 특검 자체를 또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이 민주당의 금품 수수가 된 부분을 그간 뭉갰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 특검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기 특검을 포함한 이번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다면 신천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또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일교와 이제 비슷한 것이 이제 판박이인 것이 신천지였기 때문에 신천지도 당연히 그 특검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근데 민중기 특검의 경우는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이 통일교 상황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거를 사건 번호를 붙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수본에 이첩을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워낙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구마 줄기처럼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 그 돌발 상황처럼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담아내지를 못한 거고 그게 의도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천지는 포함하되 그 민중기 특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 추천하고 관련해서 제3기관이 하는 것이 적절하죠.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대한변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 안에서는 대한변협에서 1명,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에서 1명,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지만은 사실 특검이 이루어진 후에 사법적인 판단은 또 이제 대법원 중심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한다 하면은 헌법재판소 정도가 적절하고 근데 이제 결국 최종 안에서는 이렇게 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하기로 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통일교와 이 정치권의 유착 정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경우 금품수수는 부인하고 있고, 근데 만에 하나 어떤 관계가 좀 연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초선 시절에 의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교적 지역적인 일이고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대선, 전당대회, 시도당 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가 네. 이제 지원을 받고 스폰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거긴 좀 더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과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의 경우는 현재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이제 메모와 그다음에 감사 문자와 그다음에 돈다발 사진까지 그 빼박 증거 3종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금품 수수에 있어서도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뭔가 협상의 여지를 좀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먼저 신천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국민의힘도 확고합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범위를 넓히면서 물타기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이 흘러간 정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민중기 특검은 그야말로 탈탈 털었죠. 국민의힘에게서는 정말 정당을 압수수색하면서까지 정당의 그 당원 원서까지 다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 그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 8월이죠. 이 통일교로부터 똑같이 민주당에게도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다. 쪼개기 후원이 있었다.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그리고 현금 4천만 원 흘러갔다라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는 전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109일을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모든 혐의를 덮어줌으로써 이것이 정치자금법으로 하려고 해도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벌였던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민주당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중기 특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양평 공무원이 사망하면서까지 그런 강압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직원을 압수수색할 만큼 또 강압수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압수사와 편파수사로 얼룩진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왜 그런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특검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협의가 쉽지가 않은 것이 지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이었죠. 그 당시 3대 특검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교의 돈이 똑같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흘러갔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적어도 이번 사안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맞다. 제3당인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서 그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그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생각도 밝히고 또 이 사법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 1호 법안은 2차 특검이다. 통일교 특검과 사법개혁안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다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해에는 이 필리버스터 공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후에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을 국민들이 보시는 건 이제 너무나 부끄럽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요. 사실 새벽에 본회의장에 거의 공석이다시피 했습니다. 2명, 4명 이렇게 있는 상황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리버스터에 대한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300명 중에서 5분의 1, 60명 이하가 되면은 의장이 중지할 수 있도록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08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만 들어와도 되는데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놓고 외면하는 상황을 네.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주호영 부의장께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시는 걸 거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인 한계도 많이 달해 있죠. 우원식 의장님과 이제 이하경 부의장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또 사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특검 기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 사건을 물고 새로운 것이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료를 하지 못했고 제대로. 그리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사실 굉장히 연결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검을 연장하기보다는 그 연결된 세 개의 사건을 통합하는 그런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특검에 대한 이 논쟁은 연초까지 쟁점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필리버스터 이 자체가 그 의석이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야당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저 또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는 야당으로서 지금 수적 열세로 많이 이제 밀리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호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분이 김대중 전 의원 시절에 하셨던 것인데요. 그만큼 수적 열세로 많이 밀리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께 이렇게 호소 드릴 수 있고 국민께 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역시 이번에 최장시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건데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수단을 가지고 이제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도 결국은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 많이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행태 속에서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 법안이라든지 2차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또 필리버스터라든지 또 야외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결국은 이 국회 안에서 선진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동시에 이 국회에서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덧센 특검이라는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3번의 연장해서 이렇게 특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인용률도 50%도 안 되는 굉장히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납득하기 힘든 그런 특검 수사들이 이어졌었거든요. 특히나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양평 공무원께서 사망하신 사건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강압 수사 그리고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민중기 본인이 또 네. 연루된 그런 주가 조작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특검을 어떻게 계속 더 연장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 앞서 언급됐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그 뭔가 리더십을 보여줬던 그 지점이 분기점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어서 손수철 대변인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가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또 여당 측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야당 측 내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동혁 대표의 최초 이제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최장시간 24시간 필리버스터는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께서 그 노고에는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 내에서는 특히나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탄생이라고
그 서사를 인정할 만큼 그 리더십에 많은 인정을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여러 가지 뭐 연대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고려는 하시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당 내부의 결속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로 뽑히신 지 이제 3개월 조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았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져가시면서 당의 결속을 확실히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대라든지 조금 더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차후에 또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시기상조다, 뭐 개혁신당과 연대는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씩은 좀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다라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거든요. 여당 측은 혹시나 연대가 현실화가 된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장동석, 장한석 이런 네.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플러스 이준석까지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까지냐 이거에 따라서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거기에 이제 결합하느냐, 또 혹은 더 넓게 봐서는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뭐 통합하는 더 큰 우산이 네.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뭐 결기를 보여줬다, 헌신적이다, 뭐 초인적인 그런 필리버스터다 이렇게 극찬이 나오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 흔들리고 있는 리더십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전 모멘텀은 확실히 갖게 된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윤 어게인 세력과 어떻게 이제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장동석이고 장한석이고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는 또 그렇게 또 외연을 넓혀가는 행보를 국민의힘에서 보인다면 또 저희 역시 그거에 맞대응해서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특검의 성적표를 구속영장 발부율로 이렇게 보셨는데요. 네. 그것도 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조희대 사법부가 상당히 이제 보수화되고 편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도 필요하지만 또 이번 특검, 세 개의 특검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뭐 짧게 발언 들어볼까요? 네,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정치 편향은 민주당 측의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틀었던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에 대한 이른바 녹취록은 AI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과가 저는 먼저야 될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조리돌림하는 그러한 정치 프레임이 오히려 지금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네. 특검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죠. 이번 질문 박경미 대변인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원내대표 사퇴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 표명이 곧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고 참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한 상황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원내대표는 참으로 막중한 자리다. 그리고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송구하다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 새로운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수일 내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좀 빨리 당사자가 좀 네. 입장 표명을 어렵더라도 좀 선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당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직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예, 사실상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이제 뜻을 섬기면서 받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나오는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국회의원의 어떤 특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시지만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직이죠.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 특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요 바로 쿠팡입니다. 점점 갈수록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그 여당 주도의 쿠팡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 명이 아닌 3천 명의 정보만 저장을 했다가 파기를 했고 외부 유출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이른바 탈팡 행렬이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여론도 국회가 이 사건은 쿠팡 사태에 적극 나서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어떤 분께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박경민 대변인. 어제 쿠팡에서 전격적으로 수사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를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민관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쿠팡이 일방적으로 이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3,300만 명의 정보에 액세스를 했지만 그 중에서 3,000명 정도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노트북을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불거지니까 그걸 했던 그 중국인 유출자가 노트북을 뭐 벽돌을 매달아서 하천에 버렸고 그걸 또 잠수부가 그걸 회수를 해서 네. 포렌식을 했다. 거의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저께 쿠팡이 발표를 했고 그런데 그게 정부와 전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발표였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왔었는데 네. 또 오늘 오후에 쿠팡에서는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박이 나와서 사실 지금 진실 게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그건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진실 게임과 무관하게 이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그런 쿠팡 청문회에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손수주 대변인. 네, 국민의힘도 역시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연석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연석 청문회의 경우에는 어떤 강제력을 이제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국정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밝힐 부분을 밝히고 응징해야 될 부분은 응징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해서 한 기업에 대해, 한 업체에 대해서 마치 마녀 사냥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이제 기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업체도 막 그 전에 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는 신한카드나 이런 카드사, 통신사 등등의 이 개인 정보 유출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문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보통신에 대해서 보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강제력을 조금 행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민주당도 뭐 네.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아, 네. 드디어 마지막 사안에 그러게요. 있어서는 같이 합을 이뤘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연말 전국의 대치 상황이 연시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좀 연초에는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우리 마지막 5번째 주제처럼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일 또 마지막 여야 스피커였습니다. 두 분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